자, 인구 부양비 시작해 봅니다.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이 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표 한 장에서 움직여. 애기들 선생님 프린트 줬어. 그래서 이 프린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킬마에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 옮겨놓은 거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소년 인구를 여기다가 넣었어. 그리고 청장년 인구를 여기야. 유소년 인구가 20이요. 청장년 인구가 50이요. 노년 인구가 30이요. 라고 해보자. 이게 30명이래. 그럴 수 있잖아. 유소년 인구 비율은요. 전체를 100%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20%겠지. 얘는 50%고 얘는 30%겠지. 근데 인구 부양비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무슨 구석기 시대 때 인구 부양비가 있었겠어? 없지. 근데 인구 부양비라는 걸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내서 그 부양비만 딱 봐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구 부양비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입니다. 20 곱하기 100은 얜 40%. 그러니 여기 유소년 부양비 40 들어가네요. 그 다음 노년 부양비는요. 노년 부양비 여기가 30명이잖아. 노인은 50분의 30 곱하기 100은 60%. 얘 노년 부양비 60.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요. 노령화 지수는 약속했어. 유소년분의 노년이라고. 그러니 유소년 20분의 노년 30 곱하기 100은 150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양인구가 100일 때 이 수치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되지. 그 다음 노령화 지수 여기 150이라는 건 얘는 여기가 100일 때 얘가 150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똑같습니다. 10대 20대 30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느냐가 시간이 조절되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유치한데 오늘 선생님도 이거를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아는데 아니 그냥 수능을 위해서 만점을 위해서 나는 애기들에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 이 제목은 내가 제목 붙였다? 인구 부양비 구몬학습. 구몬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애기야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애기들 다 구몬학습 한 번씩 해보지 않아? 뭐 1 더하기 1은 2요, 뭐 2 더하기 2는 4요, 뭐 이런 거. 인구 부양비도 빠르게 그 비율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해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지?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똑같아.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이 비율만 찾으면 돼.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런 전체가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노인 인구를 찾고 싶대. 노인 인구 비율이요. 그럼 전체 6분의 3이나 전체 12분의 6이나 결론적으로는 50%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 한 줄만 채워주면 돼. 한 줄만 얼마나 빠르게 채워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애기들에게 노령화 지수나 아니면 인구 부양비를 줘서 어느 특정 부분만 채워줄게 줘. 그럼 그걸 비율을 통해서 얘를 다 채우면 된단 말이야.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시작. 페이지 3페이지. 요거 비율 찾아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야 윗 문항의 모든 윗줄 전부 다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같다야. 이 전체가 이런 경우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이 빈칸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우선 자, 인구 비율에 동그라미 치고 전체는 100%. 여기가 시험장에 가서도 인구 비율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전체는 100이다라는 걸 딱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 전체가 100입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눴어. 근데 여기가 50이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지? 50입니다. 선생님이 순서 정해줄게요. 왜 순서를 정해주냐면 선생님의 방식의 순서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이걸 잘 쓰면 돼. 그러니까 복습할 때 애기들이 집에 갔을 때 아 맞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라는 거. 얘가 1번이지. 100에서 50을 찾은 거야. 쉽죠? 자 2번은요. 자 여기가 75대 75래 1대 1입니다. 인구 부양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1대 1은 모든 걸 앞선다. 1대 1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얘가 제일 쉬워. 1대 1은.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1대 1이면 그냥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가 1대 1이라면 얘 반으로 딱 자르면 되지. 그럼 여기 25, 25. 25, 25. 이 1대 1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 아 여기 75대 75를 통해서 1대 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25, 25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랑 여기랑 3배네요. 아래 위가 3배인 걸 찾아줬어. 이게 4번째야. 그럼 여기서도 3배로 내려주면 돼. 5번째겠죠? 예, 150이 됩니다. 다 채웠어. 그럼 시험장에서 뭐 노인 인구 비율이 나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주어져가지고 여기가 75, 75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 머릿속엔 전체가 100인데 얘 50이네. 1대 1이네. 25, 25. 얘 3배네. 150. 다 채운 거야. 이 속도야. 실제 이 속도로 풀어내. 그러니까 만점이 나오고 검토도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이 단계를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자 이제 두 번째도 볼까요? 자 여기가 25야. 그럼 여기 인구 비율 여기 75%겠지. 선생님 그 다음은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는 75에서 여기에서 얘 2개를 더해서 150분의 그 중에 100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곱하기 150분의 100.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땅땅. 그리고 얘네 이렇게 나눠줘서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50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75분의 아니지 75분의 원래는 150분의 50이지만 75에서 50이니까 여기 25 하면 되네요. 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이런 분모를 가지고 나누기 하는 거 싫어해. 귀찮아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데요? 원래 정식대로 푸는 방식은 이거야. 정석대로 푸는 방식은. 근데 선생님은 자 생각해 봐봐. 애기들 여기가 75인 건 찾았어. 자 여기가 75면 얘는 얼마니? 150. 왜냐면 이 둘을 더한 거랑 이 둘을 더한 거랑 비례가 맞아야지. 더하는 건 쉽거든. 그리고 딱 얘가 2배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얘가 1번 75를 찾은 후, 얘 둘의 합이 150인 걸 찾은 후 2번, 얘가 2배인 걸 찾아낸 후, 그러니까 얘가 2배면 얘 절반으로 내려오면 돼. 그럼 여기 25. 절반으로 내려오면 돼. 50. 곱하기 2 하면 돼. 50.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였다고 쳐봐. 유소년 비율이 25%고요. 뭐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50이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나는 여기 75. 여기 150이네. 2배네. 2분의 1, 25. 2분의 1, 50. 여기 2배 해주네. 50.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있어. 2배 해줘서 50도 맞지만 1대 1이지. 근데 우리 여기 50 찾아냈지. 여기도 50이야. 1대 1은 이럴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3번.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푸는지 그리고 애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감을 잡았을 거야. 얘가 80이야. 그럼 여기는 20대네. 얘가 첫 번째. 얘 20 찾았고요. 얘 3배다. 얘 두 번째. 그죠? 얘 두 번째. 그 다음은요. 얘도 3배 해주면 되네. 60. 얘도 3배 해주면 되네. 90. 이건 숫자 안 쓸게요. 3배만 찾아주면 끝인 거니까. 끝! 애기야. 얘는요? 얘 75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 75인데 그러면 이쪽은 얼마? 25. 우선은 이 비율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1번. 근데 여기에서 바로 또 2배가 있습니다. 여기 2배래. 얘가 2번. 하는 순간 2배, 2배. 그래서 얘는 90. 그래서 얘는 50. 끝.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20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80이죠? 근데 애기야, 이 둘의 합과 비례가 같아야 돼. 비례가 이어져. 그러면 얘 둘 더하면 40이야. 얘 2배 됐네. 그럼 여기서 절반으로 내리면 됩니다. 10. 그러면 여기에선 2배로 올리면 됩니다. 50, 30, 끝. 자, 이제 6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6번도 선생님이 3분을 줄게요. 시작. 약간 까다로워졌죠, 숫자가. 자, 같이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찾았고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숫자들이 약간씩 꼬이기 시작했지. 우선 얘 16이면 얘는 84가 될 겁니다.
왜냐면 언제나 인구 비율 나오는 순간 100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 그걸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아도 100에서 16 빼면 얘네 둘 합친 건 84다. 이제 여기에서 이 둘을 합친 게 4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 여기서 얘가 2배인 걸 찾아낸 거야. 얘가 3번이죠. 이렇게 찾아내면 여기서 2배요. 24. 여기서 2배요. 60이요. 여기서는 절반으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8이요. 여기는 안 쓸게요. 이게 2배인 것만 찾아주면 이렇게 2배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네 번째까지는 쓸게요. 자, 6번까지는 쉬웠는데 7번이 좀 까다롭죠. 7번에서 뭔가 딱딱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애기야, 선생님이 7번 같은 문제를 만든 이유가 있어. 왜냐면 애기야, 7번 같은 경우에 비율이 딱딱 맞아서 떨어진다? 숫자가 좀 그지 같고 이래서 그렇지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걸 계산하기 해. 먼저 7번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7번 먼저 얘가 20이야. 우선 여기 이제 80 왔어. 이거 2.5배? 그래서 여기서 2.5배를 나누면 돼. 아, 근데 나 나누기 싫어하는데. 근데 나누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나누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누기를 한다라고 하면 2.5배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2.5배는 쉽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2분의 5를 곱했잖아, 이쪽으로. 자, 이건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해서 2분의 5를 곱하면 거꾸로 갈 때는 5분의 2 곱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구해줘도 괜찮아. 선생님, 저는 이게 더 빨라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선생님 방식은 어땠느냐? 자, 다시 봅니다.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똑같다니까. 결국은 얘랑 얘는 1대 3인 거거든. 근데 애기들 머릿속에 진짜 넣어놓으면 좋은 뭐랄까 이런 식이 하나 있어. 비례식이. 25는 좀 외우자. 25, 50, 75, 그 다음 100, 125까지. 얘가 1일 때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즉 25에 5배가 125인 거. 이건 수학에도 많이 나오고 표 분석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15 다음은 30이요, 45요, 60이요, 75요, 90까지 하자. 90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도 150까지도 할 수 있기는 해. 하지만 잘 안 나오는 건 이제 6번째로 빼버리면 1, 2, 3, 4, 5. 자, 딱 보자마자 75랑 25가 2대 3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 얘가 3, 얘는 2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25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얘는 2, 얘는 3이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2대 3 요걸 찾아내주는 거. 이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얘 22, 2고 얘가 3이려면 얘는 30되면 돼. 선생님, 저는요 5분의 2 곱할래요. 그래도 괜찮아. 애기들 편한 대로 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생각해보자. 얘가 80이야. 얘가 30이 됐어. 얘가 이제 세 번째죠. 2대 3을 통해서 이제 내려왔어. 그 다음에 여기 50 채워주는 거. 80에서 30 빼주면 얘 50이잖아. 그럼 얘 네 번째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3대 5가 눈에 보이잖아. 그럼 여기는 75여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가 3일 때 5는 125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수식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80을 해주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 눈에 보이지? 얘가 2대 3이네. 그럼 여기 30이겠다. 50이네. 3대 5, 여기 125네. 이 속도야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구구단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 자, 이제 요 내용. 이제 8번째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70입니다. 난 이럴 때 밑에를 더하죠. 근데 선생님 여기가 35여서 얘 2배 해주면 되네요. 네, 22. 여기 2배 해주면 되네요. 네, 여기에서 2배 해주면 48이 되겠죠. 네, 여기는 절반 해주면 되네요. 네, 15. 끝. 이렇게 요 속도.
숫자가 조금씩 지저분해지지만 결국은 비례를 맞춰서 딱딱딱딱 떨어지는 정수로 떨어지거든. 모든 문제 내기들을 풀라고 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자, 이제 9번입니다. 어디 볼까요? 자, 9번. 얘가 80이야. 더한 게. 얘가 20이네요. 얘 첫 번째 찾아줬지. 자, 모든 걸 이기는 게 있어. 1대1. 20대 20이야. 그럼 25대 얼마일까? 25여야 돼. 아하, 20을 여기서 80을 빼서 찾아줬다면 얘네 둘 1대1이네요. 그러니 얘네 둘 1대1이네요. 그 다음은요. 아,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네요. 4대5 이래도 상관없어 실제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기가 1대3이잖아. 그지? 20대 60은 1대3이잖아. 얘가 지금 두 번째 얘 1대1 찾아서 25를 찾아줬다면 얘 1대3 찾은 거 그거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25가 1일 때 75가 3이라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장에 혹시 이런 수치가 나왔어. 부양인구는 60%고 노년인구는 20%고 뭐 여기 25래.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 20 채워지고요. 1대1이니까 25. 1대3이니까 75. 자, 이제 10번입니다. 여기가 20, 여기가 50이면 여긴 30이네. 얘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30을 찾아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75가 3. 여기는 2대 그 다음에 3. 그럼 여기 50 돼야 돼. 그리고 여기가 3대 5. 125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문제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어떨까? 얘가 20이요. 얘가 50이요. 얘가 75요. 그때 얘를 써먹는 거야.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이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75가 나올 때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4고 이런 식으로. 혹은 75가 여기 5로 붙으면 얘는 2, 3, 4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먼저 30을 찾아줘서 이렇게 채운 다음에 여기가 2대3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3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는 50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125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 10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풀어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애기야 이 둘의 합이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부양인구 자리와 그 다음 노년인구의 자리가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분 줄게요. 시작. 오, 점점 빨라져. 생각해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것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거거든? 근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기특하네. 애기들 이제 3분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같이 봅니다. 얘가 50인 순간 여기는 50입니다. 여기 2배 됐네요. 이거 이제 숫자 안 써도 되죠. 이거 순서 그지? 그러면 여기가 2배 됐으니까 여기는 얘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10이네요. 그럼 여기가 50이니까 여기가 40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80이 됩니다. 끝. 자, 이제 60으로 갑니다. 얘네들이 60이야. 근데 얘가 뜯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여기 둘 더한 거
얘랑 비율을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120이네 라고 하는 순간 얘 2배가 됩니다. 그럼 절반으로 깎아주면 되지. 45. 절반으로 깎아줘도 되고 60에서 45 빼줘도 됩니다. 15. 여기는 40. 2배 가야죠. 그렇다면 얘 80이 됩니다. 점점 빨라지죠. 그 다음 이제 여기 2를 더한 게 80이래. 그렇다면 여기는 20이 됩니다. 와우, 2배네. 여기 66. 그러면 여기 80에서 66 빼면 14가 됩니다. 절반으로 2분의 1 해주면 되네요. 그렇다면 얜 7이 되죠. 자, 이제 14번. 76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 숫자 얘 24 들어갑니다. 2배네. 그럼 여기도 2배네. 26. 여기는 50. 근데 여긴 절반으로 내려와야죠. 그럼 여기 25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찾아서 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노령화 지수라든지 부양인구로 받아들였을 때 이거분의 이거요. 이게 인구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줄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하셨죠?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2분 줄게요. 이제 2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 시작. 자, 같이 볼까요? 15번. 자, 여기가 50이네. 둘이 더했을 때. 그럼 여기는 50이 되겠죠? 여기서 얘 봤더니 2배네? 그러면 여기도 여기 2배가 됩니다. 40. 여기도 2배. 60. 여기도 2배. 100. 끝.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제 여기가 80이야. 그럼 여기가 20이 되거든? 모든 걸 이깁니다. 무엇이? 1대1이. 그게 진짜 편하거든. 그러니까 1대1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건 거야. 160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되지. 80, 80. 여기가 1대1이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4배 됐네요. 그럼 여기 4배 시켜주면 돼. 60의 4배는 240이 됩니다. 끝. 자, 이제 17번. 여기가 28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72가 될 것이고 여기와 얘가 몇 배냐라고 딱 보는 순간 3배가 눈에 보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 3 곱하는 순간 얘는 21, 여기 뒤에는 6, 그래서 216. 그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 72에서 34를 빼면 얘 같은 경우는 38이 나오죠.
여기에 곱하기 3 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곱하기 3, 1. 올라가면 이렇게 102가 되죠. 여기에 곱하기 3 합니다. 4. 2 올라가면 114. 여기도 곱하기 3 합니다. 4. 2 올라가면 8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제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들 마음대로 쓰면 돼. 속도감만 나오고 확실성만 있으면 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기들 방식이 제일 중요해. 결국은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애기들의 손으로 애기들의 머리로 애기들이 점수를 맞아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아 선생님 저는요 이거보다요 비례가 더 좋아요. 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 다음 18번. 지금 18번까지가 요 페이지니까 여기가 이제 얼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8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0이네요. 애기야 이 경우 얘랑 더하면 32야. 2배네. 그럼 절반으로 내려오면 되네. 6. 절반으로 내려오면 되네. 34. 절반으로 내려오면 돼. 10.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구몬학습의 마지막 19, 20, 21, 22. 이것도 2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19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 이제 숫자가 엄청 지저분해. 그지? 숫자가 엄청 지저분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자 생각해보자. 여기가 3대 2라는 이야기는 여기 밑에도 3대 2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108을 가지고 뭘로 막 나누면 3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생각해봐 얘기야. 1대 2대 4인데 얘가 10대 20대 40이래. 결국 얘의 비례가 1대 2예요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곱하기 10 나누기 10 이렇게 왔다 갔다지. 얘로는 곱하기 10 이로는 나누기 10이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한테 3만 남기려면 얘는 36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 중간 과정에 10이 있잖아. 그지? 여기는 중간 과정에 이렇게 갈 때 36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중간 과정에 36 똑같이 해줘야지. 얘가 10으로 내려오면 얘도 10 곱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36으로 갔다라면 얘도 36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36 곱하기 2는요 72가 됩니다. 이거야. 여기서 내가 애기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이렇게 숫자가 조금 애매모호해.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비율이 나와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비율을 통해서 이 중간에 무엇이 곱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거를 통해 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가 36.
그리고 여기가 72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음은 잘 생각해봐. 선생님 이 위로는요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이거 다 찾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 전체 중에 180.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 전체 중에 7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전체 중에 108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 합친 게 얼만데요? 얘 합친 게 360입니다. 그 중에 180 눈에 딱 보이네요. 50%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가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얘는 50%. 딱 절반을 차지하는 거야. 나머지 50을 3대 2로 나눴어요 라고 한다면 30, 20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왜? 여기가 인구 비율이니까. 인구 비율은 합이 100%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하! 이 비율을 통해서 71을 찾아낸 후 전체 중에 180을 해서 부양인구 비율을 찾았구나. 이렇게 말이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실제로 19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얘 찾아줄 수 있거든. 자, 이제 20번입니다. 여기가 2대 3이야. 여기가 2대 3이라는 건 얘가 20이라면 여기는 30입니다. 이렇게 채워줘. 그 다음 여기는 곱하기 8 하면 되네요. 여기 곱하기 8 하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얘 160이 될 겁니다. 얘가 50이야. 그럼 여기 50 채워지네요. 곱하기 8 하면 되네요. 그럼 여기는 400 됩니다. 자, 이제 21번. 얘가 1대2래. 1대2 하는 순간 얘 25. 얘가 1대2라고 하는 순간 얘 같은 경우는 33이면 여기 66이겠네. 얘가 25. 얘가 50이네. 여기는 25야. 합이 100이어야 되니까. 모든 걸 이기죠. 1대1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밑에가 33이면 여기도 33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마지막. 여기가 34야. 여기가 66이야. 근데 이 수치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11, 22, 33 뭐 이런 거 나올 때 합을 해가지고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66에 곱하기 6분의 5에 해당되네요. 55대 11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3배네. 여기도 3배 해주면 됩니다. 165. 여기도 3배 해주면 됩니다. 2에 1 올라가면 102. 이렇게 해서 이제 구몬 학습법이 다 끝났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왜 한 줄을 찾아주는지도 알겠죠? 인구 비율 찾을 때 한 줄을 찾은 후 전체 중에 해당 비율 찾아서 인구 비율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자,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중요한 건 얘죠. 먼저 요 부분.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선생님이 하나 써줄게. 왜냐면 선생님이 이 수업하기 전에 다른 데서도 이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헷갈리지? 내가 아까 분명히 여기도 100 써놨는데 근데 이게 이 표로 그려져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느끼나 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한다면 얘는 B분의 A 곱하기 100. 얘는 B분의 C 곱하기 100. 얘는 여기가 유소년층을 100으로 놨을 때 노령화 지수는요 라고 하면 노령화 지수 A 분의 C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서 노령화 지수 찾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노령화 지수가 무언가 숫자가 나왔대. 노령화 지수가 뭐 150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귀찮은 거야 계산하기가. 여기 100 여기 A 분모값을 100으로 놔두는 순간 C랑 150이랑 똑같게 되지. C 곱하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 여기에서 얘를 100으로 놔두는 순간 이렇게 없어지면 C가 곧 150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되니? 다시 할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얘 A분의 C 곱하기 100입니다. 어떤 숫자를 넣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 노년 부양비가 6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부양인구 분의 노년인구 비율 넣고, 그지? 노년인구 넣고 곱하기 100은 노년 부양비 6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를 100으로 놔두는 순간 얘랑 약분이 되는 이 상황이 생기면서 그냥 부양비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양인구를 100으로 놔두면 여기다가 노년 부양비 써주면 돼.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100으로 기준점을 잡고 그냥 쓰고 아래 위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자, 거기다 잠깐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부양비가 주어지는 경우. 첫 번째, 부양비가 제시되는 경우라면 부양인구를 100으로 잡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00A입니다. 뭔지 알지? 100명이 아닌 거잖아. 그냥 얘를 기준값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100A로 잡는 건데 그냥 100으로 잡을게. 부양인구를 100으로 잡고요. 두 번째, 유소년 부양비 요 그렇지. 각 칸에 써주기. 애기야, 두 번째, 노년 부양비를 만약에 유소년 부양비가 안 나오고 노년 부양비가 나왔어. 나 칸에 써주기. 여기 나. 세 번째, 총 부양비가 나왔어. 둘이 묶어. 여기를 100으로 쓰고 이렇게 두 개 합한 게 총 부양비. 이렇게 생각하기. 만약에 유소년 부양비가 60이래. 노년 부양비가 40이래. 그러면 100이요 라고 하고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60 써주고 노년 부양비 이렇게 40 써주면 된다고. 끝. 이해돼? 왜냐면 비율은 항상 맞춰서 움직이거든. 원래 개념은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대로라면 얘는 100, 60, 40이 아니라 100A, 60A, 40A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됩니다. 분모분의 분자가 100A분의 60A 곱하기 100 하면 결국은 AA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삭제해주고 생략해준 거지. 이거는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개념인 건 거야. 자, 부양비가 제시됐을 땐 저렇게 쓰면 돼. 이제 노령화지 쓰면 어떻게 해요? 여기야,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제시되잖아? 그러면 애기야, 첫 번째, 유소년을 100으로 해줍니다. 여기가 100이야.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대로라면 얘는 100A, 100B, 100C가 되는 겁니다. 유소년을 10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자리에 노인이고 여기 자리에 두 번째 노령화 지수 써줍니다. 그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만약에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제시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유소년 부양비로 아니면 노년 부양비로 이렇게 맞춰주고 위에는 노령화 지수로 뭐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뭐 하나로 맞춰주는 그런 느낌. 자, 노령화 지수 말고 그다음 부양인구 말고 이런 거 부양비 말고 또 있나요? 인구 비율이 좋아질 때. 얘 합이 100이다 놓고 시작합니다. 얘가 100임을 기억. 전체가 100.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 노인 인구 비율 여기다 써주고 부양 인구 비율 여기 써주고 뭐 이건 안 어려우니까. 다만 이게 전체가 100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거에서 빼가지고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선생님이 2분 줄게요. 시작.
한 줄만 맞춰주면 돼. 두 줄 다 채우지 않아도 돼. 왜냐면 한 줄만 맞춰주면 결론적으로는 인구 비율을 찾을 수 있거든. 한 줄만 맞춰주면 노령화 지수, 부양비 다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한 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뭐 두 줄 다 찾아도 상관없고. 자, 같이 볼까요? 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발을 그려. 그리고 이 발을 그린 후 부양비니까 어디를 100으로? 여기 부양인구를 100으로 설정을 합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노년 부양비가 30이래. 끝. 다 채웠어. 끝. 없어. 이제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어떤 문제냐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전체가 180이니까 180분의 5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물론 요즘에 고령화 사회 특성 때문에 유소년의 비율을 묻는다라기보다는 노인 인구의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얘 초고령 사회인지 고령화 사회인지 고령 사회인지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한 줄을 맞춰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인구 비율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똑같이 발을 그립니다. 노령화 지수가 나왔어. 노령화 지수가 나오면 어디를 100으로 놔둬야 돼? 유소년을 100으로 놔두지. 그럼 자, 봐봐. 노령화 지수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 여기를 100으로 놔두면 여기는 80이 됩니다. 근데 이건 부양비네? 그러면 부양비는 윗줄에다 그려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항상 고정인가요? 부양비가? 아니, 그때그때 달라.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부양비랑 인구 비율이랑 나오고 어떤 경우는 노령화 지수랑 인구 비율이랑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윗줄 아랫줄을 각각을 맞춰주기만 하면 돼. 유소년 부양비 25회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100이 됩니다. 그럼 유소년 부양비 어디다 써줘야지?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얘가 몇 배지? 4배야. 이런 경우라면 얘 400이요 라고 해서 채워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애기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쉽잖아. 그럼 곱하기도 400도 괜찮지만 여기서 4분의 1 해도 괜찮잖아. 얘 20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얘는 다 채워지죠. 왜 이거는 꼭 나누기를 해주나요? 우리가 결국은 전체분의 분모, 즉 이걸 분모값으로 잡고 이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숫자가 커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뭐 이건 애기들이 정하면 돼. 결국은 한 줄 얘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노령화 지수가 나왔어. 애기 노령화 지수, 선생님 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령화 지수가 나오는 순간 얘 유소년을 100으로 놔둬야지.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여기다 써주면 돼. 그냥 써주면 돼. 써주면. 자, 이제 부양비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부양인구 100 그리고 노년 부양비 여기다 40 써주면 돼. 여기 2배네요. 2분의 1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50이요. 끝. 이제 이럴 때 물어보는 거야.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50%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거. 그럼 전체 190 중에 100 곱하기 100은 얘는 50%를 넘겠지. 여기가 200이어야지 50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50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산을 물어보지 않아.
대소구분이랑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제 이 밑에 것도 볼까요? 총부양비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총부양비는 뭐지? 얘네 둘을 더한 게 총부양비잖아. 부양비니까 여기다 100 써. 얘네 둘을 더한 게 50이었는데 노년 부양비가 25래. 부양비니까 계속 아래로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얘 25네. 끝.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경우라면 노령화 지수가 100이 되겠지. 이제 여기서 노령화 지수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거 윗줄이든 아랫줄이든 뭐 하나로 이렇게 다 풀로 딱 채워주면 분모분의 분자를 통해서 이런 경우 노령화 지수 100이구나 이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이거 안 쓰고도 100이 나옵니다. 왜냐면 총부양비라는 게 유소년 더하기 노년 부양비인데 노년 부양비가 25고 총부양비가 50이면 유소년 부양비 25니까 그냥 딱 1대1이네. 노령화 지수 100이네. 근데 이건 난 이게 맨날 하는 직업이잖아. 근데 애기들 입장에선 요렇게만 써도 헷갈리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다고. 자, 총부양비가 100이래. 총부양비 100이어라 그러면 여기가 100. 얘네 둘 합쳐서 100. 근데 노령화 지수가 50이래. 애기야 총부양비 이렇게 쓰고 노령화 지수가 50이어라고 하는 순간 어디를 100으로 놔야 돼? 유소년을 100으로 놔. 그리고 여기를 50으로 놔. 우리 이거 얘네 둘 더한 게 100. 1대1은 모든 걸 이겨. 아, 얘네 둘 더한 게 100인데 얘랑 같으면 여기 150 끝.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볼까요? 다시 선생님 여긴 순서 적어줄게. 애기들 이 부분은 순서 적어줄 테니까 혼자 복습할 때도 아 맞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자, 먼저 첫 번째 총부양비를 찾아서 100 얘네 둘 100 써주는 게 총부양비입니다. 얘네 둘을 더한 게 총부양비라는 거야. 그지? 자, 이제 노령화 지수를 써줍니다. 2번 얘가 100 얘가 50. 자, 여기까지 써준 게 우리가 2번이었어. 이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얘와 얘가 1대1이라는 거야. 즉 얘와 얘가 즉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1대1이라는 거지. 그러니 100대 100 부양인구 자리 분해 여기 자리 대 유소년 노년이 100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1대1이라는 이야기고 그지? 여기가 100대 100이라면 얘는 1대1이라는 이야기고 얘를 세 번째 찾아줘야지. 이 경우라면 얘가 150이니까 얘랑 똑같이 150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150 써주는 게 이 1대1에서 얘를 채워줘요. 네 번째.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6번 문제 선생님이 2분 줄게요. 6, 7, 8, 9, 10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이 문제는 7번이 좀 까다롭죠. 계산하기가. 근데 먼저 6번부터 봅니다. 이 6번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 맥락이야. 이걸 했으니까 이제 6번 풀 수 있지 이거지. 자, 총 부양비가 100이면 시작점이 애기야 여기서부터 써주는 게 아니라 놓치면 안 돼. 시작점은 여기서 먼저 100 쓰고 시작하는 거야. 총 부양비 하는 순간 부양인구 요 자리에 100 쓰고 시작합니다.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이 100이야. 그지? 자, 노령화 지수가 80이래. 그럼 여기가 100일 때 얘가 80이겠지? 이 이야기는 얘네 둘 더한 값이 180인데 얘가 100일 때 그럼 얘도 100일 때라면 얘는 180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1대1이 여기서 붙는 거야. 물론 여기를 가지고 또 계산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대1 있는데 왜 다른 거래?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7번 좀 까다로운데 이건 선생님의 방식을 알려줄게. 항상 선생님께 뭐 가장 빠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난 진짜 더하기 빼기를 싫어하거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단순 계산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 단순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논리성에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하거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어디 한번 볼까요? 총부양비가 125입니다. 여기다 100 써. 이제 총부양비 여기 두 개가 합쳐진 게 125까지는 찾았어. 자,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이야기는 유소년을 100으로 놨을 때 여기가 100이라는 이야기야. 뭐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요. 이거 125를요. 2분의 125. 2분의 125 썼어요. 괜찮아. 계산하기 귀찮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율을 어떻게든 맞춰서 준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성이야. 인구 부양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얘를 보세요. 알파분의 베타. 자, 분모분의 분자. 아까 선생님이 1대 2대 3. 이 경우 2대 4대 6 똑같다니까. 여기 얘를 알파 값으로 얘를 베타 값으로 쳐보자.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1분의 2는 2분의 4랑 똑같다. 자리가 똑같으니까. 그지?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봐봐. 얘를 분모가 얘를 분자값으로 만들어주잖아. 100분의 125. 그러면 얘를 분모가 이 둘을 분자값으로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얘를 네모, 얘는 200. 선생님 그 다음에 계산은요? 자, 이때 선생님의 문팁이라는 게 들어가. 이게 선생님 킬러마스터에서 중간중간 나도 몇 개나 문팁이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거든 뭔가. 비율, 전체비 이런 거 말고도 중간중간 이런 팁들이 있어.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데까지 약분해서 밀었다가 곱해오면 쉬워. 우리 이거 25로 딱 보이지 않아? 4분의 5인 거야. 약분 4분의 5. 그리고 즉 가장 작을 때까지 약분을 시켜. 그 다음에 애기야 5를 200으로 가려면 얘 몇 배 곱한 거지? 40배. 4, 5, 20 이건 쉽잖아. 그럼 애기야 4에다가 똑같이 40배 하면 돼. 아주 유용할 겁니다. 선생님이 계층 이동할 때 이게 제일 유용하거든. 근데 요즘엔 계층 이동이 예전처럼 안 나와서 좀 다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분모 계층 대비 분자의 비율이 어떻고 뭐 계층의 일치 비율이 어떻고 그래서 걔 곱해가지고 그 숫자 찾아줄 때 이게 진짜 유용했거든. 근데 요즘엔 좀 계층 이동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에 4에다가 40배 하면 160. 여기 160 써주면 끝.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저는요 1대1 해가지고요 이거 2분의 125 쓸래요. 괜찮아. 뭘로 가도 결국은 비례는 다 맞거든. 자 이제 그 다음 8번째. 이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나왔습니다. 애기야 이제 인구 비율이 나온 상황이야. 인구 비율은 전체가 100이라는 걸 애기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니까. 전체가 100인 순간 유소년은 60이요. 그러면 여기 전체는 40이겠네요. 노령화 지수가 25예요. 여기는 100 대 25. 이렇게. 그지? 100일 때 25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가 1일 때 얘는 4라고. 그럼 얘도 4일 때 얘가 1이겠지. 15.
여기는 25.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청장년 인구 비율이요 라고 하는 순간 여기 40 노령화 지수가 20이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일 때 얘가 20이요. 이거잖아. 애기야, 요거 둘이 합친 게 얼마지 그러면? 60이잖아. 인구 비율이 10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이 60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네 둘 합이 120인데 2배네? 그럼 여기 2배 해줄 수 있겠다. 여기 2배 해주니까 80. 혹은 여기서 2분의 1로 내려갈 수 있겠다. 10. 여기서 2분의 1로 내려갈 수 있겠다. 50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기가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푸는 이게 제일 포인트야. 결국은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구 비율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노년 인구 비율이 25래. 그럼 여기 25. 전체는 100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율일 땐. 그럼 여기는 75가 되겠죠. 노령화 지수가 125래. 100 대 125. 야, 이거 5배다. 얘 5분의 1 하면 되겠다. 20. 여기는요. 75에서 20 빼면 55. 끝. 다 안 채워줘도 됩니다. 한 줄만 채워줘도 되거든. 이렇게 해서 얘 풀 수 있습니다.